중앙일보. (2026년도 8월 13일자) 기사. 단독. 이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신뢰 깨져 여 우려 터졌다. 이재명이가 그 후보 시절에 국민한테 약속했던 거 다 깨버렸잖아요. 뭐 자기는 뭐 1가구 1주택자한테다가 그 집을 살 때도 다 세금 내서 집을 사고, 그걸 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 재산세 다 내다가 마지막 죽으면 그걸 팔아서 세금 낸다는 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자기는 그건 부모가 죽으면 그 집을 그 다음 자식이 세금으로 뺏기지 않고 그냥 자식한테 인계해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지금 그런 전부 1가구 1주택 죽이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의원 회관에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전도사님, 나에 좀 물 좀 갖다 줘요. 목이 잠겨요. 비파 좀 물 좀 갖다 줘. 비파차를. 이미 불이 붙은 부동산 민심을 시차에 있는 공급 대책으로만 잠재우기 어려우니 세제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있던 세제 있던 법을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또 잘한 정부예요. 뭐 두드러 깨가지고 그것이 깬 것이 그전 것보다 좋은 일하면 더 나빠지니까 문제죠. 난상 토론 직전 천준호 의원은 언론은 우리 당의 정부와 어떤 갈등인지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외부에서는 질서 있게 메시지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당부가 끝나기 전에 무섭게 오기영 이현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세금으로 집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편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50조 이상 거쳤는데 증세 정책을 낸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급 정책의 신뢰도 깨졌다고 했고, 오 의원도 세제 개편하는 목표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금을 걷어놓고 거기다 어디다 쓰려고 또 우리 국민한테다 먹을 재는지 난 모르겠어요. 세제 개편 강론도 하나하나 티켓이 됐다. 이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철회 또는 2028년 총선까지 유예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 12억 원에서 9억으로 낮췄다. 미쳤죠? 한정혜 정치위원장은 취업, 직장, 질병, 육아 등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해 줄 사유는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 국민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다 박탈하는 거예요. 갖다 세금으로 가지고. 이 의원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 가액 비율을 60%에서 소득에 따라 70% 또는 80% 올리는 개편안을 언급하며 이주폭탄이라고 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이게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현희 의원은 양도세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원복을 주장했다고 한다. 세제 개편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에게 페널티를 주기 위해 장특공제 보유에 따른 공제본이 줄어든다. 전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취재를 만나 1가구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며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했다.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야 되는 건 기본이죠. 1가구 1주택에다 칼을 대면서 이렇게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자기는 그 분당에 있는 집 팔아먹고 이 집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날마저 세제 개편에 대해 우려가 쏟아진 건 의원들이 2028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들 다 떨고 있어요. 지금 누가 나래도 안 찍죠. 민주당 찍으면 미친놈들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쳐먹는데. (1주택자가) 149만 명이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이 되면서 서울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 1가구 1주택자와 다 원수가 친 거죠. 한강빌트 서울 성동을이 이 지역 구인 전 의원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허영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이대로 가면 폭망이라고 말했다. 나래도 안 찍어요. 당내에서는 당이 세제 개편안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한 서울 지역 재선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세제 개편안을 전부 물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이 비거주 기준을 없애고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최소 20억 원 이상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5년도 길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갖다 앉혀도 이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김용환 의원은 한국 부동산 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며 부동산 조세의 정의를 실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뭐 이재명이 뭐 다른 나라는 무슨 뭔데 우리나라는 뭐다 이런 것이 뒤에 알고 보니까 OECD 국가에서 그 나라 경제 수준이나 모든 것들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우리나라가 중간 수준이고 오히려 더 비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뭐 경제 규모라든지 모든 뭐 GDP라든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놈 하나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아마추어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계산을 갖다가 드리면 우리 것이 뭐 저렴하게 세금이 너무 낮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수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계산한 OECD 국가의 표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거나 오히려 높아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가 이재명 정부처럼 이렇게 이러면은 국민만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갖다가 선택했던 그 데이터는 다른 건 다 빼버리고 그거 하나만 갖다가 조사를 한 것이지 그 OECD 국가 내에서 국가의 경제 규모라든지 GDP라든지 이걸 다 따져서 한 퍼센트가 아니라는 거죠. 뭐 옹호론자는 이제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죠. (13일)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포함해서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내용안 포함한 전월세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지구 발표에 포함된 서울 강서지구 염창공원 인근 부지 모습. 뭐 공원을 없애버리고 녹지 공간 없애고 뭐 용산 그 아파트 진다라고 이제 이 짓 하고 있는데 녹지 공간을 없애면은 그건 정말 그건 아파트를 헐어서 다시 녹지를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다만 당은 정부의 공급 속도전은 입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재정비 특별법 등의 신속한 주택공급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입법을 머뭇거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에게 나눠주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한다. 왜 서울시장이 갖고 있어야지 구청장에 나눠줍니까? 한정혜 정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 빠르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혜택을 본다며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급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경기 의왕 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은 이미 2만 홀 넘게 주택을 짓고 있고 1만 홀 더 짓는다고 하는데 하수처리나 전철도 마련돼 있지 않은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그렇죠.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지으면 안 되겠죠. 오늘 중앙일보 이 세금으로 집값 안 짓는다는 신뢰 깨져 우려 터졌다. 저기 후보 시절에는 무슨 1가구 1주택은 무슨 죽으면 다 팔아가지고 세금으로 다 내는 거 이런 너무 잔인하니까 이런 건 안 하겠다 해놓고는 지금 1가구 1주택 죽이기를 하고 있잖아요. 후보 시절에 국민하고 약속은 하나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신뢰 깨졌다. 지금 세금으로 집값 잡고 있잖아요.
어, 비우스예요. 2026년 8월 13일자. 딸이 더 무섭다. 요즘 70대 어머니들이 말 못하는 소름 돋는 속사정 1위. 딸은 엄마에게 가장 좋은 가까운 친구란 존재로 흔히 말한다. 아들에게는 못할 이야기도 딸에게 털어놓고 아프거나 힘들 때 가장 먼저 찾기도 한다. 딸이 친구처럼 나는 참 딸이 좋아요. 아들도 좋지만 하지만 가까운 만큼 서로 경계를 쉽게 넘으면 오히려 다른 가족보다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 딸이 엄마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건 나도 인정해요. 딸이 엄마 돈을 마음대로 쓰더라고요. 뭐 결혼 안 해서 같이 사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갔다가 지 살림했다 못하면 좀 섭섭하겠죠. 엄마는 이제 큰 돈 쓸 일이 없잖아 라면 손주 교육비나 여행비 즉 마련 비용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어머니도 딸이 힘들다는 말 들으면 거절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70대 자산은 다시 벌어 채우기 어려운 노후 생활이므로 자녀를 돕더라도 자신의 몫은 먼저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렇죠. 최소한의 비용은 좀 남겨둬야 되겠죠. 친하다는 이유로 엄마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무엇을 먹는지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까지 딸이 하나하나 결정하려 들기도 한다. 나도 모르게 뭘 사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참 나는 혼을 좀 내줘요. 쓸데없는 소비를 했으면. 걱정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자신이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부모를 챙기는 것과 부모의 선택권까지 대신 가져가는 것도 다르다. 우리 딸은 노트북이 있는데 또 사가지고 나한테 혼이 좀 났어요. 딸에게 서운해도 관계 끊길까봐 말을 못한다. 틱톡이 나갔어요. 틱톡이 나갔어요. 예, 틱톡에 나갔네요. 가장 힘든 것은 딸 욕하는 코너예요. 디스. 디스예요. 딸 디스 열심히 하세요. 가장 힘든 것은 딸과 가까운 만큼 관계가 멀어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괜히 말했다가 연락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같이 사니까 그런 걱정 없어요. 10번 넘어가고 무리한 부탁도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손주까지 딸을 통해 만나야 한다면 서운함을 더욱 쉽게 삼키게 된다. 가족 사이에 가장 서글픈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해지는 것보다 버림받지 않는 것을 먼저 걱정하게 되는 순간이다. 딸이 무섭다는 말은 딸이란 존재가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너무 가깝고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잃을 것이 많다는 느낌이다. 우리는 참 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딸이 그 대학 시절에 그 정치외교학과 그 교수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하니까 우리 딸이 엄마라고 그래서 비난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정치인을 중에 누구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를 제일 존경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부모와 자녀가 오래 편안하게 지내려면 사랑만큼 서로 돈과 생활, 감정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식 앞에서 손가락질 당할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다 우리 부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그러죠. 자식한테 존경받 비우스 2026년도 8월 13일자 기사 성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 딸이 더 무섭다. 요즘 70대 어머니 말 못하는 소름 돋는 속사정 1위라는 기사였습니다. 한국일보예요. 다음 기사는 한국일보.